울산지방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9.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추워서 다른 데 안 입던 롱코트를 입고 그래 나왔어요. 맹추위에 태화강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간절곶 등 해돋이 명소마다 바가지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멧돼지 출몰에 대비한 가상훈련이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실시됐습니다. 총기 반출이 빨라지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멧돼지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응급처치 능력이 없어 환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엉터리 응급의료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시설의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석정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원청회사 현장 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정호 인양 작업은 빠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울산교육계는 올해 학력 수준 향상과 교육공무원 청렴도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 한해 울산 교육계를 되돌아봤습니다. 연말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모금액은 목표 대비 33%에 그쳐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수출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 돌파는 무산됐지만 전국 1위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태화강도 얼었습니다. 겨울철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가지산이 하얀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내린 눈이 녹지 않으면서 만년설이 덮인 듯한 풍경입니다. 매서운 칼바람 앞에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도 물길을 멈추고 살얼음을 허락했습니다. 자맥질로 바쁜 청둥오리와 운동하는 시민들만 혹한의 기세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굳어지고 이 추운 날도 노숙 운동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저수지 전체에 두툼한 얼음이 얼었습니다. 얼음투성이 세차장은 개점 휴업에 들어갔고 외톨이와 목도리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추워서 다른 데 안 입던 롱코트를 입고 그래 나왔어요. 그래도 많이 춥네요. 아침 수온주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울산의 전력 사용량도 역대 겨울철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상층에서 영하 50도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4도로서 올겨울 들어서 최저기온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온은 1월 상순까지도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겠습니다. 기상대는 모레쯤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다 이번 주말부터 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 그동안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멧돼지가 사라지고 없는 일이 많았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들판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고 관할 파출소로 무전이 내려옵니다. 야생 멧돼지 1.2, 그 밭으로 내려와 농작물을 해서 그 민가 쪽으로 매동하고 있다는 그 조조신 정수. R2, 그 유해조수 총기. 무전을 받은 경찰관은 즉시 무기고에 보관된 총기 2정을 빼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5분 뒤 도착한 출몰 현장. 경찰관들이 챙겨온 총을 현장에 미리 와 있던 포획단 엽사들에게 인계하고 포획단은 사냥개와 함께 멧돼지가 달아난 야산을 수색합니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경찰 타격대원들은 멧돼지들의 민가 이동에 대비합니다. 지금까지 멧돼지 출몰 신고가 접수되면 포획단이 지구대로 직접 가서 총을 받아 출동해야 해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턴 경찰과 포획단의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출동 시간이 훨씬 빨라지게 됐습니다. 파출소에서 현장에 있는 엽사에게 직접 총을 전달하기 때문에 출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심과 바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던 멧돼지는 올해는 농경지에 집중적으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보는 순간에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고성방가를 하지 말고 해당 관서. 새로 마련한 멧돼지 출몰 대응 시스템이 앞으로 멧돼지 포획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에 있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모습입니다.
올해도 해맞이 관광객들을 노린 바가지 상혼이 기승을 부리면서 숙박요금이 2배 넘게 치솟았다는데요. 이러다간 해맞이 명소가 바가지 명소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 인근의 펜션 단지. 수십 채의 펜션이 밀집된 이곳은 새 일출을 보기 위한 민방 예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 10만 원이던 숙박요금은 벌써 2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방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방 그 하나 있는 거는 31일 날이지. 25만 원. 모텔 등 숙박업소도 마찬가지. 객실 요금표에는 4, 5만 원으로 적혀 있지만 연말 특수를 노려 배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일대 콘도와 모텔 등의 숙박 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바가지 요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음식점도 관광객들이 몰리는 점을 악용해 양을 줄이는 등 눈가림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량이 300g, 300g 정량을 내야 되는데 한 200g 정도 이렇게 회를 내고. 하지만 울주군은 단속의 손을 아예 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에 대한 거는 전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업주들의 바가지 요금과 얌체 상혼이 판을 치면서 해맞이 명소라는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병원 응급실이죠. 참 고마운 시설인데요.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시설을 병원 홍보와 이익을 위해 이용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를 해야 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 안 나옵니다. 솔직히 응급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의사 한 사람, 간호사 8명, 간호사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지만 응급실 운영으로 인한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응급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병원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응급실을 하게 되면 제 병원은 언제든지 가더라도 진료를 볼 수 있다. 그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시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은 병원도 클 것 같고 그래 빨리빨리 치료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또 응급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병원을 찾은 환자를 자기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어 수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응급시설로 등록해 병원 이미지를 높이고 난 뒤 응급의료시설 자격을 반납하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응급실도 등급이 있고 낮은 등급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응급실을 갖춘 병원은 14곳. 이 가운데 4곳은 관할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되는 응급의료시설입니다. 이 같은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응급의료시설은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30제곱미터 응급실하고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24시간 근무만 하면은 어림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형식적인 응급실 운영을 위해 능력도 안 되는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야단 쓰시면서 전담을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구하기도 쉽고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응급실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연말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울산 지역 모금액은 목표 대비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34억여 원을 목표로 한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제까지 모금액이 11억여 원에 그쳐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50%가량인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것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모금을 끝낸 울산 구세군 자선냄비는 올해 목표 모금액 4천만 원보다 많은 4,107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보다 30억 달러 정도 적은 9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세계 경기 침체로 2년 연속 1,000억 달러 수출 달성은 어려울 것이지만 올해도 전국 수출 1위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울산을 되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울산 교육계는 학력 수준과 청렴도가 향상됐지만 다른 기관과의 소통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올해 2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울산은 기초학력이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고등학교는 1위, 중학교는 2위로 상위권입니다. 보통 이상 학생 비율도 고등학교가 6위, 중학교가 3위로 상승했습니다. 청렴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 청렴도 평가 결과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2위로 상승했습니다. 교육가족의 행복 울산교육 실현에 대한 열정으로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청렴 교육 현장에서 전국 최상위권 도약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고 북구와 울주군과는 학교 주변 CCTV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54개 단체와 교육기부 협약을 맺고 개인적인 재능기부도 2,000건이 넘어 재능기부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출석을 놓고 대립했으며 교육연수원 이전과 국제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동구와 울주군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군청이나 시 간의 소통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울산 교육에 좀 바람직하게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만의 특징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생겨나서 감동 주는. 올해 울산 교육계는 학력 향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에 맞는 교육 비전 제시와 정책 추진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해경은 석정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울산항 북방파제 309 축조공사 원청회사인 한라건설 현장 소장 46살 조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석정호를 조기 피항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석정호 공사장비 증설과 관련해 안전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석정건설 본사와 한라건설 울산사무소에서 컴퓨터와 시공 계획서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항만청은 이르면 내일부터 침몰한 석정호 인양 작업을 본격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남구달동 문화예술회관 인근 상가 건물 5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온풍기의 전기적 결함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울주군 온양읍 동산리 야산 대나무밭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낮 12시 52분쯤엔 북구 청곡동 대동 한마음 아파트 앞 야산에서 역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동구 방어동 슬도에서 아열대 어종인 지느러미 오징어로 추정되는 길이 80cm짜리 오징어가 잡혔습니다. 대포 오징어라고도 불리는 지느러미 오징어는 한치와 생김새가 비슷하며 최근 수온 상승으로 울산 앞바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랑제 문화장학재단은 오늘 문화장학상 시상식을 갖고 한글 교육에 앞장선 이성태 남목초등학교 교장과 국악 발전에 기여한 김영근 국악협회장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박용주 UBC 보도국장 등 5명에게 문화상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울산공고 야구부와 포항공대 김영규 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옆에 외솔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중구청은 내년 한글날에 맞춰 외솔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시비 5억 원을 확보했으며 3월까지 주택 2채를 매입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외솔 기념관 주변 가로등을 한글 상징물로 교체하고 2014년까지 이 일대를 게스트하우스와 한글 거리 등을 갖춘 한글 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박물관 개관 이후 관람객이 급격히 줄어든 옥현 유적 전시관이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울산박물관은 관리비 등 연간 5천만 원이 투입되지만 관람객이 하루 평균 10명에 그쳐 이달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옥현 유적 전시관은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난 2002년 13억여 원을 들여 건립한 뒤 울산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저지대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모아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아직 설치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014년 우정 혁신도시 일원에 대형 저류조 2개를 설치하기 위해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56억 원 등 240억 원이 투입되며 18,000톤과 45,000톤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1월 1일자로 일반직 183명과 기능직 5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일교 총무과장이 3급으로 승진해 시교육청 정책관으로 임명되는 등 13명이 승진했고 우진숙 정책관이 강남교육청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는 등 일반직 72명이 자리를 옮기고 98명이 신규 임명됐습니다. 울산 방어진 고등학교가 교육과학부의 전국 100개 과학중점학교 평가에서 1위에 선정됐습니다. 방어진 고등학교는 학생 주도 과학실험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기부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중앙고와 강남고는 15위 안에 들어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농협 조합운영협의회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산 개미봉사회도 회원 110명이 구두를 닦아 모은 성금 206만 원을 울산시에 기탁했습니다. SK에너지 등 지역 10개 기업이 환경부 울산시와 함께 화학물질 배출 저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업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부타디엔 배출을 각각 30%와 35%씩 자발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